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벚꽃처럼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는 동안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는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자연 치유 불변의 법칙을 읽고 답을 찾았습니다. 음식이 질병을 좌우하고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음식과 질병은 별로 연관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사실 데이비드 루벤 박사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처음 논문을 발표했을 때 미 과학진흥협회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 협회는 그 당시 과학계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인 집단이었다. 고섬유질 음식이 받은 대접은 그 당시 새로운 진실에 대한 기득권자들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대접일 뿐이었다. 그 협회가 그 당시 무엇이라 말했는지 아시는가? 그들은 고섬유질 음식이 창자를 갈기갈기 찢고 간암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믿어지는가? 1986년 4월에는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꼽히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가 암 치료와 식단의 관련성은 없다고 발표했었다. 그 병원은 만일 누군가 음식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돌팔이 사기꾼일 뿐이라는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냈다. 불과 35년 전의 이야기다. 35년 전만 해도 음식과 암은 연관성이 없다고 병원과 의사들이 주장했다는 말이다. 믿어지는가?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TV에 나와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들은 모두 1960년대까지만 해도 담배 광고에 등장하던 인물들이었다. 지금 그 전문가들 중에 담배가 건강과 관계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 도대체 그들은 진실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 결국 밝혀지고야만은 새로운 진실이 자본가와 그들의 충복들에게 짓밟히는 현실이 처연하기까지 한 심정이다. 통념적이고 관습적인 지식을 고집하는 전문가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식단과 질병의 상관관계가 명확관화하다는 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극히 피상적인 조언들, 예컨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섬유질을 늘려라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별로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나와 아내 메릴린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오면서 노력해 온 일이다. 아래 내용은 그 구체적인 조언들, 바로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이다. 제1법칙, 독소를 제거하면 질병과 비만은 사라진다. 제2법칙, 3대 주기, 섭취, 동화, 배출에 당신을 맞추어라. 제3법칙,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제4법칙,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말아라. 제5법칙,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암은 익힌 음식을 먹고 자라난다. 조리된 식품을 덜 먹고 살아있는 식품을 더 많이 먹기 시작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곧바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갈망하는 식품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모든 신체 기능이 향상된다.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영양소의 이용이 좋아지고 배출 기능이 좋아지고 신체의 정화 기능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 모든 기계가 그렇듯 연료가 좋아지면 성능도 좋아진다. 계속 얘기하지만 내 희망은 당신이
내 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직접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내 희망이다. 한번 해보라는 것이다. 최소한 2주 동안만이라도 실천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음식으로의 전환이 그토록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까닭은 조리된 식품의 해로운 영향력에 우리 몸이 덜 노출되기 때문이다. 조리는 병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낸다. 그 자체로 질병을 만들어낸다. 이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사실로 증명되어 왔다.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조사해 보면 그 증거는 강력하다. 조리는 살아있는 식품에 내재된 잠재적 이득을 파괴한다. 식품 속에 들어있던 영양 성분의 85%를 파괴하거나 못쓰게 만든다. 효소, 천연 소화제는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섭씨 50도 정도에서 거의 모든 효소가 사망한다. 아미노산은 파괴되거나 아니면 소화되기가 극도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형태로 바뀐다. 현미경 아래서 살아있는 세포의 에테르체는 햇빛을 받아 반짝거린다. 에테르체란 어떤 물질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죽은 세포는 햇빛을 받아도 현미경 아래서 반짝이지 않는다. 조직이 파괴된 것이다. 식물이나 식품에서 씨앗을 하나 가져와 식품을 조리하는 온도와 같은 온도로 가열해 보시라. 그 씨앗은 싹을 틔우지도 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직접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소개하겠다. 가게에서 사과 2알을 사오시라. 둘 중 하나만 구운 다음 2개 모두를 창턱에 올려 놓아라. 그러면 굽지 않은 사과는 꽤 오랫동안 그대로 있지만 구운 사과는 발효가 일어나면서 금세 상할 것이다. 자신의 책 자기 자신의 의사가 되라에서 앤 위그모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짜릿한 경험은 인체에서 떼어낸 암세포들이 익힌 음식에서는 잘 자라는데 같은 종류의 생식에서는 생존하지 못하는 광경을 본 것이다. 산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암에 걸렸더라도 산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되살아난다는 말이다. 익힌 음식과 산 음식을 비교한 가장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연구 중 하나는 프랜시스 포텐저 박사가 미국 치과 교정 및 구강외과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다. 포텐저 박사는 900마리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10년에 걸쳐 정교하고 철저한 실험을 진행했다. 2가지 종류의 음식만 사용되었는데 익힌 것과 날 것 상태의 음식이었다. 결과는 압도적일 만큼 결정적이고 확실해서 죽은 음식에 대한 산 음식의 우월성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날 것 상태의 음식이 제공된 고양이들은 해마다 건강한 새끼 고양이들을 출산했다. 질병도 없었고 조기 사망도 없었다. 죽음은 노년 고양이들의 자연스러운 종착점이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불에 익힌 음식들이 제공된 고양이들에게는 현대 인간의 질병들이 종류대로 그대로 발생했다. 심장병, 암,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폐렴, 마비, 치아 손실, 관절염, 극심한 진통, 성적 흥미의 감소, 설사, 다루기 위험할 정도의 극도의 흥분성, 간 손상, 골다공증 등이 그것이었다. 이 고양이들의 배설물은 독성이 너무 강해 그 배설물로 퇴비를 한 땅에는 잡초들도 자라지 않았다. 반면에 산 음식을 섭취한 고양이들의 대변에서는 풀들이 급격히 증식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사실은 다음이었다. 익힌 음식을 먹었던 2번째 그룹의 고양이들에게서 태어난 1세대 새끼 고양이들은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대부분이었다.
2세대 고양이들은 질병도 많았지만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경우가 흔했다. 3세대에 이르자 어미들이 불임이었다. 더 이상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포텐저 박사는 흰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테스트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는 고양이 실험의 경우와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했다. 질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불로 익혀 죽이면 그 음식은 생명을 다한다. 따라서 날씬하고 팔팔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조금씩 산 음식의 양을 늘려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2주면 충분하다. 내가 이 책의 뒤편에 자연치유 2주 프로그램을 마련한 이유다. 질병은 절대 그냥 생기지 않는다. 건강이 그렇듯 질병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 로버트 맨델슨 박사는 건강은 선택의 문제이지 우연의 수수께끼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3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썩은 나무로 골격을 세우고 저급의 버팀대와 싸구려 재료들을 쓴다면 결국 어떤 완성품이 나오겠는가?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지으면서 그 몸의 피와 뼈와 피부와 기관을 만드는데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가? 100조개나 되는 당신의 몸의 세포에게 정제식품과 같은 쓰레기 음식을 먹일 것인가? 자연이 설계한 바로 그 음식을 먹을 것인가? 효소와 비타민과 미네랄이 펄펄 살아있는 산 음식을 세포에게 먹일 것인가? 모두가 사망한 죽은 음식을 세포에게 먹일 것인가? 역시 대답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죽은 음식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산 음식,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만으로 완전 생식을 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다. 앞으로도 계속 강조했듯이 그건 이상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을 직시하자. 익힌 음식은 이미 호모사피엔스 삶의 일부가 되었다. 물론 나도 익힌 음식을 먹을 만큼 먹는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익힌 음식보다는 산 음식을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할 뿐이다. 익힌 음식이라도 가능하면 담백하고 덜 가공된 식물로 한정해서 먹는다. 그리고 이것이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다. 만일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소중한 집 한 채를 샀다고 가정해보자. 소중한 우리 집 바로 앞길에 홍수가 범람하기 시작했다.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집 주변에 모래주머니를 쌓는 일뿐이라면 당신은 어쩔 셈인가? 그 홍수가 비만과 질병이라면 부지런히 모래주머니를 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질병이 오기 전에 돌로 만든 튼튼한 성곽과 같은 담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방어책, 즉 해결책이 있다는 말이다. 산 음식의 양을 계속해서 늘려가면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나에게 날씬한 몸매와 팔팔한 건강을 위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음식이다. 전문가들이 과거의 식단의 중요성을 무시했던 것은 명백하고도 커다란 오류였다. 그것은 해변을 때리는 파도가 바다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음식과 건강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점차 밝혀지고 있다. 피를 뽑으면 질병이 낫는다는 사열요법이 진실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는 사열요법을 바라보는 그 불신의 감정으로 가짜 음식을 대해야 한다. 진실은 단순하며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매스컴에 휘둘리지 마시라. 그들이 돈을 요구할 때 당신은 자연으로 발길을 돌리시라. 어떤 사람은 금방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하룻밤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다발과 같은 것들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진실은 서서히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새벽의 어둠을 뚫고 드러날 것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 소개된 자연치유 2주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라. 이 프로그램은 산 음식의 비중을 높이면서도 먹는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설계되었다. 도전해 보시고 2주 전과 후의 놀라운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시라. 지금까지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의 일부였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점차 산 음식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라고 했습니다. 과일과 야채의 양을 조금씩 늘리고 익히는 음식의 양을 줄이면 우리 몸은 점점 건강해질 것입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음식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몸과 영혼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길의 각도를 1도만 바꾸어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 나에게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